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지문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B에서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나만 둔가 여기 놓으라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둔가 여기 놓으라 이거 보면은 혼자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지문 읽을 때 앞에 내용이랑 뒤에 거를 링크를 잘 못 시켰으면 여기서 아 진짜 혼자 있나 보네 이러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아이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벗들이랑 같이 온 것도 맞아요. 그래서 나만 둔가 여기 노라는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너 뭐 하세요? 네, 검색하고 있는데요. 뭐를? 모르는 단어. 뭔데? 은자가 뭐예요? 은자 어디는 은자? 보기. 숨어 있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사는 사람. 그냥 자연 속에 금은할 때 은으로 알았어?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은자가. 그러니까 어부 할 때 원래 보통 그 뭐지? 부가 그 한자가 다를 거야. 아마 여기서 쓰는 이 보통 이런 조선 이 시조나 시에서 나오는 어부랑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어업을 하는 그 사람이랑 그 부자가 다를 거야. 아마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게 다른 거여서 아마 그 얘기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지문의 아이디어는요 아주 이제 간단 명료하지만 매우 중요한 건데 짤은 두부예요. 이 지문의 아이디어는 짤은 두부입니다. 짤은 두부. 이게 이제 최근 경향성에도 매우 이제 적합한 문제거든요. 난이도도 그렇고 난이도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보기 지문 자체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이제 뭐랄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매력적인 포인트고 어떻게 이런 걸 찾아냈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짤은 두부냐면은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가끔 책 같은 데서 이제 이제 외국 책 말고 한국 사람들이 쓴 이제 비문학 책 같은 거에서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이거에 무슨 뜻이냐면은 구분은 하되 분리는 하지 말라는 거야. 구분은 하되 분리는 하지. 그러니까 두부 딱 첫 모판에 딱 있을 때 이거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면 얘네들이 우리가 자름을 통해서 나누긴 했지만 이게 떼지진 않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채소 오이 같은 거는 탁 자르면 바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 그래서 자른 두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문의 포인트이자 이 지문에서 알 수 있는 이게 그러니까 이 지문이랑 6평 내용을 같이 고려했을 때 이번 6평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면은 완전 단절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번엔 그랬거든요. 그 작품에서 애초에 그 가 지문 있잖아. 그 사자봉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사실상 거의 중략 부분 때문에 그렇지. 그거 없었으면 거의 별도의 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구분은 해야 되는데 분리해서 보면은 안 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기조 유지하면서 어렵게 나오려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그 꼽아놓은 이제 미리 집어놓은 지문들 중에서 요거 조금 지금 하면은 영양가가 있겠다, 많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게 왜 조금 중요하냐면 아마 이제 간슬개를 풀 때 이제 내가 노파심에 습관적으로 얘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리고 EBS도 우리가 바로 직전에 지지난주인가 했던 게 북천과 용부가였는데 그거 두 개에서 내가 포인트로 강조한 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니까 그 주제를 나눠서 잘 봐라 였거든요. 근데 당연히 수능 시험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아서 그 부분만 키우는 거는 그 전략은 이제 좋지 않거든요. 뭐 나중에 메이플 할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요거 중요한데
요거 또 중요하다라는 거에서 특히 이 지문이 이거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나 지문이 이거를 되게 잘 보여주는 지문인데 참 어떻게 냈는지 정말 참 부럽습니다. 이거 주제한 사람. 보겠습니다. 이연보의 어부단가입니다. 내가 이거 B 얘기를 안 해줬네. B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거 아니에요? B가 추월부터 물외까지가 B예요. 추월부터 물외까지가 B입니다. 이수는 A고요. 여러분 실력이면 이제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맞다. 1번 틀린 사람 손. 2번, 3번. 기다리고. 1번, 2번의 정답률은 80%대입니다. 80% 초반대고요. 3번은 57%예요. 그래서 약간 너네 생각보다 더 낫지 않아? 너네 생각보다? 정답률 안 그래요? 높은데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내가 이거 이제 이 올웨이즈 가지고 와서 너네 수업하면서 느낀 게 너네 생각보다 잘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브레턴 우드랑 오버슈팅에서 이제 그래도 이게 좀 되는구나. 그게 이제 좀 느껴져서 그래서 이게 너네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고3 애들이 특히 중고 애들이 좀 그러더라. 되게 수능에 대해서 막 겁을 많이 집어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요즘 수능은 공부했을 때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이 대비 가능하면 뭐가 되겠어요? 대비 안 되는 시험, 대비 안 해도 되는 시험이 어디 있어? 그래서 뭐 대치동 어쩌고 재수생이 어쩌고 하도 거기도 다 사람이야. 대치동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재수생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전혀 극복하지 못할 막 4차원의 벽이 있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신이 더 그렇고요. 수능은 오히려 그런 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좀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내가 아마 이미 불러서 솔직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진짜로 내가 그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진짜 한번 진짜 얘는 대치동이었는데 얘는 조금 어떡하지 싶은 거야 내가. 거짓말 아니고 이건 진단을 받았는지가 궁금한 진짜 그 정도였어. 그래갖고 진짜 조심스럽게 막 어머니 살짝 여쭤보고 이랬다니까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너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재현이도 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했지 이게 근자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야. 자신감은 근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등급이 말이 안 된다니까 진짜. 이거 어떻게 등급이 나왔어? 자, 1수 볼게요. 이 중에 실험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이력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력편주가 뭐야? 배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력편주라는 게 이력편주가 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띄워둔다. 그치?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너네가 물론 고전 시가에서 어휘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계속 강조했던 게 시어끼리 링크를 해야 된다를 강조했던 이유가 그걸 할 줄 알면 모르는 어휘가 나오더라도 그냥 대처할 수 있다니까. 중요한 건 대처를 할 때 그냥 근거 없이 감에 의존해서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시험지에 실려져 있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알아냈을 때랑 그냥 니네가 감으로 알아냈을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나는 너네들한테 이거를 터득시켜주고 싶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부라고 했잖아. 그리고 어부인데 뭔가를 띄워두고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배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내가 잊었다라는 거죠. 굽어보면 천심녹수, 돌아보니 만첩천성. 그럼 여기서 천심녹수가 뭐겠어? 녹수 물 아닐까요? 그쵸. 근데 굽어보면 천심녹수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고. 1수에서 그치, 배 탔잖아. 일회편주 화살표 출발해가지고 천심녹수에 꼽으세요. 그러니까 굽어보면 천심녹수 이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허리 굽혀서 봤으니까 이 물이 보인다는 거죠. 배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돌아보니 만첩청산이, 그러니까 이 산이 이게 첩첩이 보인다인 거죠. 십장 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여기서 이제 홍진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상춘곡에서 열심히 했죠.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여기서 무심하다는 고전 시가에서 무심하다는 보통 욕심이 없다의 뉘앙스로 더 많이 쓰여요. 걱정이 없다의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욕심 없다 정도로 알고 있는 게 조금 더 뭐랄까 편할 것 같아. 그다음에 청아의 밥을 싸고 농류에 고기 꿰어 노적 화총에 배 메어두고 일반 청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지금 이제 밥을 싸고 이 고기를 꿰가지고 노적 화총에 배를 메어뒀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수 삼수가 그러니까 이 시의 포인트가 이 세트의 포인트가 뭐냐면 가지문도 그렇고 나지문도 그런데 얘를 계속 연습을 할 수 있는 지문이라는 거야.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그렇다고 아예 다 날려버린다고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서 했던 이야기 내용 가지고도 오는데 다른 점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하되 분리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 아이디에는 자른 두부라는 거예요. 자른 두부. 그래서 일반 청의미를 어느 분이 아실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앞에서 계속 이 자연에서 내가 무심하게 살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반 청의미의 의미도 당연히 유추가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어느 분이 아실까? 이게 지금 의문을 가지는 겁니까? 준이야? 물어보는 겁니까? 아는 사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야? 뭐야? 그러니까 이게 미가 마지막에 미가 이게 만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어느 분이 아실까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어느 분이 아실까 이 아실까 의미가 뭐겠어요? 어느 분이 아실까가 실제 의미. 그치 그거지. 밑에서 나만 안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느 분이 아실까라고 했는데 나만 안다는 뜻인 거고. 그래서 뭐 비교적 이 종결어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고. 사수 산두에 한운이 일고 수중에 백군한다.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다. 일생의 실을 믿고 너를 젖혀 놀리라. 이게 봐. 삼수랑 사수랑 연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한운이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머리에 구름이 걸려있다라는 뜻이야. 아 참고로 여기 산두에 이 산이랑 두 머리도 이건 이 정도는 좀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수중에 백구는 이건 뭐예요? 지금 백구가 잠수하고 있는 거죠? 물 위에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물 위에 공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백구가 날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 아까 천심녹수에서 화살표 출발해서 배 메어두고에 화살표 꼽아. 삼수에 배 메어두고에. 천심녹수는 제2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 메어두고에서 화살표 2개 출발해서 수중백구랑 산두 한운에 꼽아. 그럼 이제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배 타고 그치 배 타고 구경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배를 타고 계속 구경을 하고 있구나. 이게 타고 다니면서 구경하고 있구나라는 내용. 그래서 이 각 수들을 분리는 하지 않되 대신 뭘 감상하고 있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특히나 이게 이제 요즘처럼 사실관계를 자꾸 문학에서 물어볼 때에는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심코 다정한 것 이 두 것이로. 여기서도 무심코 다정하다라는 게 욕심이 없고 다정하구나인 거고. 일생의 시름을 잊고 너를 쫓아 놀리라. 그럼 이제 그 백구랑 한운 보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딱 내고 있죠. 아, 내가 너처럼 살고 싶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중간에 이제 진짜 이게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 싶은 부분도 이제 보일 거예요. 때마침 부는 추풍 반갑게도 보이도다. 말술이 다 났으나 술병 메고 벗을 불러. 이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여기 벗을 불러 쭉 끄시고 별표 치시고.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다. 불렀는데 안 오면 어떡해요? 왔겠죠, 설마. 안 왔으면 밑에다가 언덕 뭐기 보설 불러서 언덕 넘어 5촌에 내 놀이 못 갔다 이러고 끝났겠죠. 뭘 오야? 언덕 넘어 어촌에 내 놀이 가졌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추풍이 딱 불어가지고 이 술병 메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자는 거죠. 흰 두건을 젖혀 쓰고 소정을 타고 온. 이 소정이 뭐예요? 얘도 배입니다. 왜냐면 이게 소정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 위에서 어촌에 내 놀이를 가는데 탔잖아 뭔가를. 그럼 여기서 탄 게 비행기겠냐고요? 아니죠. 그렇죠? 내과에 놀러 가는데 당연히 배를 탔다고 생각하는 게 지극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래서 바람에 떨어진 가을대꽃 갠하늘에 눈이 되어 석양의 높이 날아 어지러이 뿌리는데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귿에서 지금 여기서 선지에서 얘기를 하긴 했네요. 그래서 옆에다 쓰세요. 경치를 표현하고 있다. 경치 표현 쓰세요. 경치 표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회화적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회화적 표현이 뭐야? 화적. 음. 글. 대화? 회화는 글 아니에요? 글. 회화, 여기서 회화적이다라는 거는 그림이야, 그림. 그림할 때 그 회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회화적 표현이라고 쓰시고요. 이게 고전 시가에서 왜 중요하냐면 잘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문학에서 중요한 것은 문학 시험에서 중요한 것 출제되는 지문들은 두 가지라고 내가 얘기했죠. 실제로 중요한가 문학적으로 문학사적으로. 두 번째는 니들이 못한 거여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애들은 지문에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성도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너네 이제 내신 때 교과서에 실려있던 지문들 딱 떠올려 보면 약간 감이 올 건데 첫 번째는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케이스는 예외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고전시가 막 예를 들어서 막 무슨 그 필수 고전시가 이런 거 할 때 윤선도의 만행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간 경우가 없어요. 윤선도의 만행이랑 노항사는. 왜냐면 걔네들은 이거거든. 대표성을 그러니까 당대의 고전 시가들이 어떻게 쓰여졌나를 너무 잘 볼 수 있는 시인 거야. 얘는 뭐예요? 예외적인 거죠. 예를 들면은 보통 교과서 기준으로 2학년 문학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은 제일 앞에서 막 고려 시대 이런 그 작품들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초기의 문학은 보통 건국설화야. 왜? 나라를 세웠으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지도자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 대다수의 작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망매가가 중간에 탁 껴 있는 거야. 그래서 걔네가 제망매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망매가에서 무슨 얘기예요? 원래? 제망매가에서 무슨 얘기예요? 누나가 죽어가지고 한가지에 났는데 왜 가는 것을 모르냐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철저히는 안 돼. 중간에 맨 뒤에 미타찰 얘기를 제외하고는 완전 서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예외성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얘가 아시겠죠? 이거는 모든 문학 시험 지문에 다 포함되는 이거는 심지어 고등학교 문학 시험뿐만이 아니고요. 사관학교도 문학 시험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서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서 회화성이 요 예외성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 되게 감각적으로 표현했잖아. 그쵸? 감각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당시에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현대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감각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의
이 관점이 반영된 교과서와 반영된 평가원의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의외성, 예외성도 있고요. 이런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게 잘 없기도 하거니와 실제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갈잎에 단 내리고 그물로 잔잔한 강물 속 자린 은순 수없이 잡아내어 연잎에 담은 회와 항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지금 여기서 술 먹고 있거든요. 그렇죠. 술 먹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면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바뀌었다고. 위에서 추풍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 야, 친구 불러서 놀러 가자. 이게 한 가지 덩어리야. 두 번째 덩어리는 흰 두건 쓰고 배 타고 가니까 갈 때 것 어쩌고 저쩌고 석영 이 얘기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이야기인 거야. 두 번째 주제인 거야. 그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그물로 물고기 잡아서 먹자. 이거야. 그래서 이게 구분은 하되 분리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중요한 거는 뭐를 자꾸 이제 링크를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내 놀이에서 화살표 출발해서 소정에 꼽으세요. 내 놀이에서 화살표 출발해서 소정에 꼽아. 그리고 소정에서 화살표 출발해서 그물에 꼽아. 그래서 이게 지금 얘도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그물 쳐가지고 그걸로 물고기 잡아먹고 지금 이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끊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계속 단절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잔잔한 그물 속을 물고기 잡아내가지고 실컷 먹고 택이 넓은 돌에 높이 베고 누웠으니 희왕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해서 그물로에서 화살표 출발해서 높이 베고 누웠으니 화살표 다시 꼽으세요. 그럼 지금 배 타고 있다가 이제 내려가지고 돌에 누운 거죠. 그렇죠? 돌에 누웠고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도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키씨 이게 뭐야? 보키씨가 있던 태평스러운 세상이거든요. 보키씨는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신이에요. 신이 그 다스리던 그 뭐 태평스러운 세상이래요. 그다음에 잠시 잠들어 뱃노래 깨 여기도 봐. 잠시 잠들어라 했잖아. 그러면 시간이 흐른 거야 지금 이게. 그쵸? 택이 넓은 돌을 베고 누웠는데 잠들었다 해서 여기서 지금 또 이 장면이 바뀐 거라고. 만약에 영화였으면 여기서 씬이 바뀐 거겠죠. 그래서 구분 열심히 해주시고 분리는 하지 마세요. 추월이 만강하여 밤빛을 잃었거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약간 골 때리거든요. 추월이래. 가을의 이제 달인 거죠.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밤빛을 잃었대요. 어두운 게 밝아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빛이 그 달이 밝으니까 어. 어두운 밤빛이 밝아졌다. 그치. 추월이 만강을 했고 추월이 만강해서 밤빛을 잃은 거죠. 그러니까 달빛이 비춰가지고 밤빛을 잃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재현아 이해하고 있죠? 어? 아니 그러니까 밤에 되면은 강이 검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추월이 만강했다. 그러니까 강에 한가득 찼다라는 거야 달빛이. 그래서 그럼 달빛이 너무 밝잖아. 그래서 밝아졌다는 의미예요. 그 밤빛을 잃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해주면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사실 방금 관통한 거야 재현이가. 문학을 관통한 거예요. 이게 내가 시적 긴장 설명한 적 있나? 안 했어? 이거 못 들어서 맞아. 시적 긴장 얘기는 들어봤잖아. 네. 긴장감을 얘기하는 그게 스릴이 아니에요. 얘기해 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아마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을 거야. 스릴이 아니라 텐션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그게 영문학에서 나온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개념의 대부분은 영문 비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텐션이야, 이게. 텐션인데 얘를 우리가 긴장으로 번역을 한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긴장감에 대해서 의미를 두 개를 갖고 있잖아. 하나가 스릴이고 하나가 텐션인 건데 보통 우리는 이 의미로 쓰잖아. 근데 번역을 이걸로 한 이유는 두 번째 의미 때문이에요. 긴장, 텐션 때문이야. 텐션이 이게 땡기다거든요. 라틴어로 땡기다야. 그래서 시적 긴장감을 줬다라는 건 스릴을 준 게 아니에요. 스릴을 준 게 아니고요. 팽팽함이거든. 근데 봐. 두 가지가 팽팽하려면 조건이 일단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야겠죠. 당연한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거리감만 있으면 팽팽한 게 됩니까? 나랑 준이가 지금 거리감 있잖아. 근데 지금 뭔가 팽팽한 게 있어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팽팽하려면 뭐가 더 필요한 거야? 연결하는 거. 그치. 이게 둘 다 있어야 팽팽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야. 둘 다 있어야. 거리감도 있고요. 연관성도 있어야 돼. 그래서 슬픈 정서를 표현하고 싶을 때 문학에서 슬픈 정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엉엉 물었습니다. 좋은 문학입니까?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문학 이론에서는 보통 문학 이론이랑 비평 이론이 너네 시험에서 나오는 문학 개념의 근본이거든요. 거기서는 좋은 문학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면은 팽팽함이 없잖아. 거리감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울었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주저앉아서 눈물에 익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건 좋은 문학 표현이라고 하는 거지. 왜? 서로 울었다랑 눈물에 익사했다는 서로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거든. 대신 그러면서도 연결은 한 거야. 그러니까 팽팽함이 있는 거야. 팽팽하니까 이걸 시적 긴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긴장감은 텐션이에요. 텐션. 그래서 이게 애초에 근데 이 개념이 왜 나왔냐면은 좋은 시의 조건이 뭔가를 찾아보자 하다가 나온 개념이야. 그래서 이 말인 즉슨 니네가 보통 보는 모든 이 공부를 위해서 보는 모든 시에는 이게 있어요. 이 말인 즉슨 만약에 선지에서 시적 긴장감 이런 얘기하면 틀리기 힘든 선지라는 거지. 애지간해서는.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니네들이 읽으면서 감지할 수 있잖아. 아, 여기서 실제 정서는 이건데 표현은 이렇게 했네? 이걸 감지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가 출제 포인트인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너가 보면 얘기했다시피 그냥 달빛이 예쁘다, 달빛이 밝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달빛이 만강해서 강이 밤빛을 잃었구나라고 표현하면은 팽팽함을 만들 수 있거든요. 좋은 이 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리지 않습니까? 난 이거 여기 이 딱 밤빛을 잃었다 이거 와 지린다 딱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원래 이따가 요거 끝나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시 고전시 마찬가지 둘 다 포함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심지어 출제 경향성에도 딱 영향을 안 받는 중요한 건데 시의 삼겹살이 있어요. 오늘 음식 특집이 됐는데 거의 시의 삼겹살 뭐냐면 정서가 맨 안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 바깥쪽이 심상이고요. 그 다음 바깥쪽이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어 무슨 시구 그다음에 무슨 표현법 무슨 어조인 거고요. 여기 심상은 그 구체화, 형상화인 거예요. 그래서 정서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건 정서인 건데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심상을 얘기하는 거고 심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을 쓰는 거야. 어떤 표현을 쓰냐에 따라서 같은 심상이어도 다르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심상이 뭘까? 속으로 떠올리는 거. 근데 실제로 이것도 그 영문학 개념인데요. 번역할 때 그냥 이미지라고 번역해. 니네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야.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장면들 있죠. 그래서 장면은 당연히 비현실적인 장면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면인데 시각적 장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청각적 장면, 촉각적 장면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심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상을 얘기할 때는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출제 포인트가 다 뭐냐면 이거 파악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쟤랑 얘 두 개가 사실상 시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이거 지금 그냥 지금 쓰세요. 이거 얘는 저기 너네 아까 독서에서 내가 쓰라고 한 것처럼 오른쪽 위에다가 쓰시고 여기 얘네 다 써놓으세요. 오늘 저 얘기한 이 네 가지 개념은 진짜 너무 개꿀 개념들이거든요. 저걸 알고 있으면 시 읽을 때 이해하기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나름의 기준점이 생겨.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였어요? 무슨 이름이요? 짜름 두부 뭐 씨의 삼겹살 저 내가 지은 건데요. 승희 지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진짜로 승희는 줄 알고. 얘는 그 짜른 두부라는 표현은 책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전공 수업 때도 한번 들어보고 이게 좀 문학이나 사상 배울 때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거고 이거는 순수 창작이에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렇죠? 시에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시의 삼겹살이라고 하면 이 시적 긴장이 생기잖아요. 울산에 진짜 순두부찌개 맛있게 하는 집인데. 울산 태화강에 8번님이 37년간 하시는 태화강? 태화강이면 한 번쯤 가볼 만하다. 맛있어요. 아 태화강이 울산에 있어? 예. 아 제발 그만해. 이렇게 바이럴 울산 엠버서더야 울산 엠버서더. 해줘야 애들이 울산을 알아요. 동영상 연결됐으니까 한번 가볼게. 주소 찍어서.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밤빛을 잃었건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이해를 못했으면은 약간 이게 모순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밤인데 왜 밤빛을 잃었다고 표현하지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추월에서 만강으로 만강에서 밤빛으로 화살표를 딱 그려 놓으시면은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저는 열심히 그려 놓으세요. 헷갈렸으니까. 반쯤 취해 시 읊으며 배 위로 건너오니 강물 아래 여기서부터가 이제 만약에 시험용 텍스트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감탄하면서 엉엉 울면서 읽으시면 되는데 이 시험용 텍스트이기 때문에 조금 분석하시면서 조심하면서 읽으면 강물 아래 잠긴 달은 또 어인달인케요 달 위에 배를 타고 달 아래 앉았으니 문득 의심은 월궁에 올랐는 듯 이게 질이지 않습니까 지현아?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달이 두 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추월 여기서 나오는 추월이 화살표 해가지고 강물 아래 잠긴 달 여기 연결하세요. 그 다음에 강물 아래 잠긴 달에 밑에 달 위에 배 달에 연결. 그러면 달 아래 그 달 아래 앉았으니에서 달이랑 달 위에 배를 타고 이 달은 다른 달인 거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달 위에 배를 탔다라는 거는 이 달이 비치고 있다 할 때 그 비친 달인 거고요. 달 아래 앉았다라는 건 지금 하늘에 있는 그 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심지어 박인로 이게 지금 조선 후기 임진왜란 때 사람이거든요. 그
그 누황서도 바길러가 쓴 건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을 누군지 모르겠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의심은 월궁에 올랐는 듯.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 자기가 굉장히 이 시를 읊으면서 배 위로 건너오니까 강물 아래 잠긴 달도 있고 뭐 다리에 배를 타고 사라에 앉았대요. 월궁에 올랐대요. 월궁이 뭐야? 그러니까 이 한자만 봤을 때 일단 달 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에 있는 궁전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그 일론 머스크를 암시하는 그런 거죠. 그건 뭐야? 아래 달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월궁이 올랐는 듯 이러잖아. 내가 달의 궁전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옆에서 비현실적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한 거야. 근데 비현실적 표현을 왜 썼겠어요? 내가 이만큼, 좋다. 그치? 이만큼 황홀하다라는 의미로 쓴 거죠. 근데 의심은 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내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게 맞나 이런 거죠. 그다음에 물외의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물외가 뭘까요? 물왜? 그 인간 왜? 이건 아까 그 현실 왜? 나쁜 것들 인생. 그 화자 입장에서 나쁜 것들인데 그러니까 물질 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물질주의적인 거 외. 이 말의 뜻은 자연이죠. 그래서 기이한 경관 넘치도록 보이도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장면이 다른 장면인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앞에서 이제 이 돌 베고 누워 있다가 잠들어서 뱃노래 깨니까 추풍 어쩌고저쩌고 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이 흘렀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단톡에 얼웨이즈 목차 올렸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내가 목차 올린 이유가 그 문학은 목차 제목만 읽었을 때 그 읽어봐도 약간 내용이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올린 건데 거기서 이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출제 여부와 상관없이 체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지문 이해할 때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청경을 다투면 내 분에 두랴마는, 그러니까 이게 이 경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분에 둘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두기 힘들다는 의미겠죠. 근데 즐겨도 말릴 의미가 없대. 그래서 나만 둔가 여기노라. 이래서 나만 두었나, 나만 두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혼자 즐기는 것 같다야. 그게 포인트야. 나 혼자 즐기고 있다가 아니고요. 나 혼자 즐기는 것 같다가 포인트야. 왜? 진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만 둔가 여기노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현아, 빨리 쓰세요. 너 왜 혼란스러운 거야 지금? 너무 어려운데요. 공부할 때 이거 어렵다라는 마음이 들면 분명히 나 말고 다른 애들도 어려워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시험 때가 아니고 학원에서 어려운 거 찾았다? 혹은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오히려 좋아. 왜? 맞출 수 있는 걸 찾은 거야. 다 맞출 수 있어. 100점 다 맞을 수 있으면 뭐라고 댕깁니까? 틀리려고 댕기는 거야, 니네. 아시겠죠? 준이야? 그래서 나만 둔가 여기노라. 놀기를 참아요. 돌아갈 줄 잊었도다. 아이야. 창모 노래가 아닙니다. 다 들어라. 만조에 띄워가자. 그래서 나만 둔가 여기노라. 여기서 화살표 해가지고 아이야에 꼽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만 둔가 여기노라가 이게 모순적인 글처럼 보이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여겼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만 집중해서 읽었으면은 내용을 잘못 이해했을 수 있고, 혹은 둘 다 읽었는데 이게 정확히 이해를 못했으면 이거 왜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라고 의문을 가졌을 수 있어요. 푸른 물풀 위로 강풍이 짐짓 일어 귀범을 재촉하는 듯. 여기서 귀범은 이제 그 배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참고로 여기서 또 장면 넘어간 거야. 아시겠죠? 왜냐면 아이야 다 들어라 만조에 뛰어가자 하고 지금 이제 재촉하는 듯 하면서 바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서 아득하던 앞산이 뒷산처럼 보이도다. 잠깐 사이 날개에 돋아 연잎에 탄 신선된 듯. 그래서 신선 요거는 좀 밑줄 그어주시고, 이게 고전 시가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예외성이 아니라 대표성에 해당되는 거야. 고전 시가에서 신선 얘기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유교, 도교 얘기는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고전 시가나 소설에서 불교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거기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네 교과서에 보통 김시습 작가 이제 글이 보통 꼭 실려 있거든요.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김시습이 약간 선구자 같은 느낌이에요. 조선 전기의 선구자, 천재,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연파를 해치고 월중에 돌아오니. 그래서 연파는 안개 얘기하는 거고요. 월중은 이제 달 뜻을 돌아온다라는 거죠. 동파 적벽유인들 이 내용이 미치겠는가. 그러니까 이 뱃놀이를 하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는가라고 되어 있죠. 좋아서 미치겠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도달하겠는가. 도달하겠는가. 재현아, 네. 도달하겠는가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알죠. 미치겠다 진짜. 이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어쨌든 강호 흥미는 나만 둔가 여기는 이 강호의 흥과 이 맛은 나만 알고 있는 것 같다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밑에 각주 보면은 나오잖아요. 자리는 은순이 이게 님이 막 비늘 뭐 이런 거거든요. 희왕천지, 동파적벽 이것도 보면은 단어의 의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각주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라는 거는 민희한테 요구하는 게 한 글자 한 글자 이걸 다 해독하세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설명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다 얘기는 해줬지만 그 얘기를 해준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이거 여기 지문처럼 다른 시어에서 단서 얻는 게 훨씬 중요하다. 문제풀이 여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